자, 2부에서 폼페이오가 방북하고 난 이후에 미국에서 벌어질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매티스 장관이요. 중국 갔다가 한국 갔다가 일본에 갔는데 이 한국에서는 대통령이 아프다고 안 만났습니다. 이건 순전히 제 추측인데요. 만나려면 충분히 만날 수 있었을 건데 아프다라는 핑계를 대고 매티스를 안 만나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 매티스 입에서 불편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만나서 뭐라고 할 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외부적으로 노출되는 것 자체가 매우 불편한 입장에서 지금 매티스가 무슨 트럼프 신복이라고 트럼프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사표를 써가지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때려치우겠다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누가 통제하려거나 조정하려고 해도 조정이 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 입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모른다. 특히 한국이 한미훈련 중단이라든지 종전협정이라든지 CVID에 대해서 트럼프와 주고받은 이야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부탁을 한 게 많이 있겠죠. 북한을 대리해서요. 이런 이야기에 대한 반박이 매티스 입에서라도 한번 나왔다 하면 왜 한미훈련 중단을 한국이 혹시 이야기를 했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 하면 매우 곤란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피했다고 보는데 매티스가 일본에 가가지고는 한미일 훈련이 중요하다. 우리 목표는 CVID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는 한미 군사훈련 중지와 관련해서 외교관들이 협상을 통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내린 결정이다. 이렇게 말은 하면서도 이 외교를 지원하기 위해 한미가 선택을 했는데 매티스 장관은 앞으로도 계속 주한미군을 유지시켜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일본의 오노데라 방위상과 같이 핵을 포함한 모든 대량 살상 무기와 모든 탄도미사일의 완전한 그리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폐기 CVID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라는 합의문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견에서 일부러 자기 입으로 우리의 목표는 CVID다 분명히 한 뒤 미국은 동맹국과 긴밀히 연대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계속 지지하겠다고 했고 이 고노다로 외상과의 회담에서는 동시적 단계적 접근이 아닌 CVID를 달성할 때까지 안보리 결의를 유지한다 했고 아베를 만났을 때는 북한 비핵화 문제에 있어 미국은 일본과 함께 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요. 폼페이오 방북에서 볼턴이 최근에 언론 인터뷰에서 1년 내에 비핵화를 언급을 했는데요. 협상을 맡고 있는 국무부에서는 우리는 볼턴 같은 그런 시간표를 두고 있지 않다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이 볼턴은 1년이라고 하고 국무부는 시간표가 없다. 제가 어제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볼턴은 CBS와의 인터뷰에서 생화학 무기와 핵무기 탄도미사일을 1년 내에 폐기하는 방법에 대해 폼페이오가 조만간에 북한과 논의할 거라고 폼페이오의 이 앞으로 북한을 방문했을 때의 활동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폼페이오는 그 전에 CNN과 인터뷰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시간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한간에는 두 사람이 서로 강성 온성을 이렇게 나누어서 즉 배드캅, 굿캅을 역할을 나누어 수행한다는데 나누어 수행하는 게 아니라 지금 둘 간에 감정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지금 NSC는 대북 제재 전문가를 고용을 하고 있고 미국 백악관에 국무부는 북한과의 종전선언 내용을 갖다가 가다듬고 있는 두 기관의 방향이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되고 난 이후에 어떤 이 북한의 나름대로 이 탈출구가 있어야 북한이 비핵화를 할 건데, 북한이 과연 비핵화를 하고 베트남 같은 형식의 자본주의를 도입한 형태로 경제가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 부분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요, 북한이 비핵화를 안 한다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북한은 베트남식의 이 주민 통제와는 완전히 다른 김정은 1인 독재식의 주민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베트남도 공식적으로 공산당 일당 독재를 하고 있지만은 우리 한국 국민들 중에 베트남의 주석이나 총리나 이런 사람이 누군지, 베트남의 정치 체제가 어떻게 구성되어서 끌고 가고 있는지 이런 걸 아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베트남에 1인 독재자가 있는지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베트남은 공산당의 과두 지배 체제가 이루어져서 자기들 공산당 수뇌부들끼리 자꾸 이 역할을 교대하면서 끌고 가고 있어요. 중국보다 더 원활하게 끌고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은 1인 이 독재 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전면적인 개방을 통한 부분으로 공산당의 정치 독재만 이렇게 유지하고 나머지 부분은 풀어서 갈 수도 있죠. 왜? 특정한 사람이 이걸 독점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근데 북한은 지금 성장 잠재력이나 이런 것은 북한에도 인력 수준은 높다고 보기 때문에 있다고 보지만은, 북한이 베트남식으로 개혁 개방을 해서 해외 투자와 기술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되면 북한의 정치 시스템 또한 공산당 과두 지배 체제 하에서 이 독재로 가야지 1인 독재로 왕정처럼 세습하는 형태로는 불가능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체제 유지니 체제 보장을 북한이 미국 측에 요구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수령 체제를 보장을 하고, 기본적으로 개혁 개방의 모습도 북한식을 존중해 달라. 그래서 돈을 주고 북한에 투자하고 하는 것도 지금 김정은이 북한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는 하에서 그것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데, 그런 부분이 전 세계에서 경제가 개혁 개방되고 자유시장 경제를 도입하고 이러면서 정치가 완벽하게 절대 독재 왕정으로 가는 나라가 있다고 보십니까? 대부분 돈이 그런 체제에서는 절대 독재자에게 돈이 쏠리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정치 시스템 상으로도 중국이나 베트남식의 이중 체제로 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불가능함을 김정은이 알기 때문에 실제로 경제 지원을 받더라도 창구를 전부 개성공단처럼 북한의 김정은 신복들로 돈이 들어오게 해서 그 돈의 상당수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고 일부만 내리보내는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개혁 개방되면 자연스럽게 김정은 체제가 무너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비핵화 국면이 비핵화가 안 되더라도 비핵화 과정을 통해서 자본주의 체제가 이식이 되고 북한이 개혁 개방되면 그 자체로도 북한이 무너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 저는 틀린 이야기다. 만약에 북한의 비핵화 시도 과정에서 김정은의 체제가 흔들린다면 김정은은 체제를 지키는 쪽을 택하지 비핵화나 북한의 경제개혁 개방을 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 주한미군은 협상이 아니다, 한미 간에 협의할 이야기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은 지금 한미 간에 협의할 과정이다라는 뒤에 붙는 말이 매우 우려스러운 말이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트럼프가 툭 하면 주한미군 한미훈련, 전략자산 등을 거론하면서 한국 국민들의 자존심을 끌게 되고 있습니다. 정말 진짜 우리가 지킬 형편만 되면 그래 우리가 알아서 죽이 되든지 밥이 되든지 할게 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불쾌함을 가중시키고 있어요. 근데 언제까지 주한미군을 북한의 말로는 협상용이 아니다, 한미 간의 문제다 하면서 실제로는 제일 먼저 안주거리가 된 게 전략자산, 즉 핵우산 문제입니다. 전략자산 배치 문제는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고 있는 핵우산 문제라고 해석을 하길 바랍니다. 그 핵우산 문제와
한미 훈련을 갖다가 지금 먹이로 던져줬어요. 북한이 핵실험하고 미사일 발사도 안 한다고. 과거에 그 두 가지가 있기 전부터 해오던 한미 훈련이나 전략자산 배치를 미국은 중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사고 친 놈한테 사고 당분간 좀 잠잠하게 있을 거니 선물을 준 거예요. 자, 이제 주한미군까지도 선물을 안 준다 하는 게 들리기는 그것도 선물이 될 수 있다라고 자꾸 들리고 있습니다. 자, 이 속에서 폼페이오가 지금 김정은이든 이용호든 만나서 회담을 하고 내용을 갖고 나올 때 김정은은 이제 폼페이오한테 영 빈손으로 보내면 그러니까 일단 유해를 들려보내서 100여구. 자, 유해 100여구가 우리가 돈도 안 받고 이렇게 미국의 독립기념일 즈음에 우리가 선물로 보낸다. 받아주시오. 이러면서 거기에 그림을 갖다가 카메라 모양을 갖추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이걸 가지고 떠들썩하게 미국 내에서 이벤트가 벌어지겠죠. 또 트럼프가 공항에 새벽에 나갈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미군의 유해가 담긴 간을 갖다가 잡고 명상에 잠기고 또 이걸 갖다가 안치하기 위한 행사를 가지면서 떠들썩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이 이 비핵화의 방법론에 있어서 기술적인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 비핵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미사일 시험 발사장 하나를 갖다가 폐기했다고 쇼를 하는 것처럼 그것도 지금 폐기했는지 여부도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또 다른 어떤 자신들이 필요가 없어진 핵실험장을 또 하나 없앤다는지 이런 쇼를 하겠죠. 그러면서 북한은 또 다음 회의까지를 또 길게 잡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다음 모임을 한 달이나 2달 뒤에 이용호가 제3국에서 만난다. 폼페이오를 이렇게 또 잡을 수 있겠죠. 이러면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만은 미국의 언론이나 의회가 미북 회담을 하기 전에 폼페이오가 회담을 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할 때는 내용이 없어도 우리가 참았지만은 이제 미북 회담을 해서 비핵화 하겠다고 합의를 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록 합의 내용 이행이 고작 북한에 갔다 와서 내놓는 게 이 정도면 이것은 이 미북 협상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식으로 지금 압박이 터져 나올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래서 폼페이오는 어쨌든 내가 빈손으로 가면 미국에서 벌어질 협상을 그만하라는 압박에 내가 죽으니 너네들이 나나 트럼프가 살아야 너네들도 재미를 볼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한테 뭔가를 좀 주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겠지요. 그러면 북한은 이제 중요한 핵심은 다 빼버린 채 우리가 자료를 갖다가 검토 중인데 시간이 좀 걸린다 하면서 핵과 미사일 실태 보고는 지연시키고 그 실태가 나와야 검증이나 사찰을 할 거 아니냐면서 그것도 지연시키고 이러면서 이번에 폼페이오한테 뭔가 선물을 들려보낼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회의를 언제 하기로 했고 북한이 이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또 다른 핵 관련 시설 하나를 없애기로 했다. 이런 쇼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북은 이번에 미국에서 폼페이오가 돌아가서 어떤 반응에 휩쓸리는가를 한번 볼 겁니다. 그래서 적당히 뭉개도 미국에서 통하구나 싶으면 괜히 폼페이오하고 트럼프가 지금 엄살을 떨고 있고 강원 양면 작전을 펴고 있는데 우리가 얘들 죽는 소리에 말려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던져줄 수는 없다. 이러면서 미국 반응을 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종전선언을 끌어내기 위한 북한의 양보가 그 다음 쯤에 무슨 핵미사일 1개 정도를 미국에 보내는 쇼를 할 수 있겠죠. 그것도 지금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은 지금 매우 혼란해서 방향이 안 잡히고 있다. 정부 부서 간에도 그렇고 혼란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트럼프가 지금 버티고 있는데 폼페이오가 와서 보고를 하면서 이 협상이 쉬울 것 같지 않다 했을 때 얼마를 더 버틴다고 갈 것인가. 저 사람은 자기가 이 모든 걸 깨버릴 때 대비해서
잘 안 될 수도 있다고 또 자락도 깔아놨어요. 그래서 진짜 더 이상 나올 게 없고 여론만 나빠질 것 같으면 지금까지 내가 협상을 해서 북한이 한 7, 8개월 조용히 있었으니까 그걸로 성과였고, 이제는 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우리를 속이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못 속겠다. 의회가 북한 관련해서 지금 입장을 좀 정리해 주라.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빠져나오려고 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언제 180도 돌변을 할지 자신의 이해관계만 맞다면 어제까지는 A라 그러다가 오늘 충분히 B라고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자, 문정인이가 요즘 미국의 언론이 북핵 문제에 대해 하도 비판적으로 보고를 하니까 평화의 규칙이라는 책을 하나 낸 모양이에요. 발간 기념 기자 간담회에서 미국 언론의 북한 핵시설 은폐 보도는 진리가 아니다라면서 김정은이가 폼페이오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지는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문정인은 북한의 스타일이 과거에 한판 벌려놓고 얻을 것 얻고 닫아버리고 이런 식으로 했지만은 이번에는 다르다. 미북 회담 이후 23일 만에 북한에 가는 것인 만큼 김정은이가 폼페이오를 그냥 돌려보내지는 않을 거다. 핵 문제에서 진전도 있고 미군 유해 송환도 이루어질 거다. 거의 문정인은 북한하고 어떻게 이신전심으로 텔레파시로 통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북한이 핵 문제에서 또 뭐 살 끝다리를 달 거라고 봅니다. 미국이 이야기하는 비핵화 일정표나 비핵화 방법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거기에 자기들 식으로 또 미국을 순간적으로 달랠 이야기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정인이는 이제 이 김정은이 대변인으로 거의 취업을 한 것 같아요. 미국 정보기관이 북한이 핵시설을 은폐하고 있다고 보도하게끔 한 데 대해서 그들 역시 추정만 하고 있을 뿐이고 진리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미국 정보기관 16개가 모여 북한 핵무기에 대해 14개 이상 동의하는 등 확실한 개연성을 가졌을 때만 이야기를 해야지 DIA라는 정보기관 중에 하나 이야기를 듣고 접근하면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미북 회담 합의 내용에 종전선언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싱가포르 선언에는 2조 평화의 조항에서 한반도의 지속적 안정적 평화 체제 구축 노력에 이것이 결국 종전선언에 대한 이야기다. 평화체제라는 것은 단 하나의 조약뿐만 아니라 평화를 구축하는 규범과 규칙 절차를 갖다가 다 통틀어서 말하는 걸로 그 내용이 결국은 종전선언을 포함한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이자가 지금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북한 비핵화 종전선언 평화협정에 이어 미북 수교까지 가면 자연히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은 논쟁이 될 수밖에 없다. 그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변수다. 우리 정부와 국민이 단합된 모습으로 미군 주둔이나 동맹을 유지하면 미국은 뿌리칠 수 없을 거다. 선택은 정부와 국민이 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또 이 정부를 지지하는 국민이 주한미군 철수시키고 동맹을 해체하려고 하면서 유체이탈 합법으로 국민이 결정하는 거니까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제가 문정인이 양심에 묻겠습니다. 문정인이 그럼 당신은 주한미군이 주둔하기를 원하고 당신은 한미동맹이 유지되기를 바라냐? 그러지 않잖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마음속에 북한하고 빨리 뭔가가 진전이 되어서 미군이 나가기를 바랄 거라고 보고 있고 한미동맹도 해체하고 중국하고 북한하고 잘 지내고 싶다는 생각에 가득 차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새둥지 전략을 쓰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그 표현이 참으로 적절하다는 건데, 설금설금 북한과 중국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서 국민들한테는 주한미군 문제나 한미동맹 문제도 걱정할 거 없다. 우리 정부와 국민이 결정한다. 그래. 그런데 이 정부를 지지하는 국민,
이 정부에서 국민이라는 거는 반대한 사람은 국민도 아니잖아요. 촛불을 들어야만 국민이잖아. 근데 그 사람들은 다 뭘 원하냐?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동맹 해체를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북한이 지금 선택할 경제 모델이 중국식이다, 베트남식이다 말할 필요 없이 혼용해서 독창적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그 북한식으로 이렇게 독창적인 모델을 우리는 그냥 북한이 정하면 이렇게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 국민도 잘 모르는 사이에 농구 선수가 한 50명이나 간 모양이에요. 그래서 평양에서 지금 경기를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하고 4번을 한다라는데 김영철이가 지금 조명균 장관이 먹고 있는 호텔을 찾아와서 김정은이가 현지 지도 중이라서 오늘 경기도 못 볼 수 있다. 저보고 나가서 만나보라고 했다는 겁니다. 참 일부러요. 지금 길을 들이고 있어요. 굳이 농구팀이 간 거는 김정은이가 농구 매니아라 해서 김정은이 비위 맞추려고 그 일부러 또 수송기 태워서 남북 간의 군축이 이런 것이 허용되고 있는 것처럼 한국 군 수송기가 북한 평양에 착륙했다. 또 그런 걸 쇼를 하려고 그렇게 태워서 보냈는데 정작 김정은이는 안 보는 척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너네들한테 그때 성의를 보이면 잘해주면 너네들은 간이 배밖에 놓으니까 너네들은 일정하게 학대하고 좀 한 번씩은 또 가다가 쥐어 틀어야 고마운 줄 아는 놈들 아니냐. 그렇게 대우해 줄게 하는 겁니다. 정말로 더러워서 못 보겠습니다. 이 정부 하는 꼬라지가요.